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화장품 제조 공정론 7주 차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2시간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번에 이제 7주 차인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화장품의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용화 그리고 유화, 분산 대부분의 현재 화장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뭐 스킨유 제품이라든가 혹은 그 유액들, 즉 에멀션 제품인 로션이라든가 크림류들 이런 이제 유화 공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분산 제품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류들이 이제 분산 제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한 공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원리라든가 그 또 어떤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화장품에는 이렇게 가용화, 유화, 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헤어 제품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어떤 이제 면도 제품이라든가 이런 면도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즉 씩 뿌려서 그래서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제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헤어를 갖다 이제 세팅하는 거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어떤 이제 뿌리는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그 선 제품 같은 경우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도 이제 뿌려서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에어로졸 제품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우리가 에어로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에어로졸 공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에어로졸의 정의 그리고 에어로졸을 통해서 그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에어로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에어로졸 상태를 갖다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원리와 에어로졸을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에어로졸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물질로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압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체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압 형태의 혹은 어떤 그 액화 형태의 기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에어로졸의 분사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에어로졸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액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런 물질들이 있는지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에어로졸 용기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마찬가지 이제 다뤄볼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어로졸은 이거는 아무래도 압력을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제품을 갖다가 토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걸려 있는 그런 이제 고압 형태의 제품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법규라든가 또 이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주의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에어로졸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에어로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에어로졸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기체 중에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 미세한 액체 입자들이죠. 미세한 액체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에어로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어로졸의 그 표현 중에서 에어로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기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공기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리드, 고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와 고체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즉 기체 중에 고체들이 미세하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드시 고체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액체 입자의 경우에도 아주 미세한 액체 밀입자 형태로 분사가 되어 있는,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에어로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개발이 됐었던 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요, 살충제, 뭐 모기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이제 살충제 또는 헤어 제품용의 어떤 이제 스프레이류들, 이런 것들이 본래 의미의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분사제인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압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갖다가 밖으로 토출해내는 형태, 즉 액체 상태의 그런 토출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에어로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떠한 유형으로 이제 돼서 나오느냐,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즉 토출되는 상태에 따라서 그 종류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분무 제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헤어 스프레이라고 하는 스프레이형 제품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무가 된 상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분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프레이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제품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말 상태의 제품이에요. 분말 상태의 제품은 뭐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우리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이제 끌 때 쓰는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분말들이 그 안에 그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와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분말 같은 거를 쓸어 담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에 있는 입자들이 분말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파우더형 스프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조금 뭐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형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흑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뿌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툭툭 털어서 쓰는 듯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스프레이 형태로 아주 미세한 분말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이제 분말 상태의 제품이 되는 거고요. 또 조금 예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락카 같은 경우, 페인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휘발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굳잖아요. 이제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말, 액체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지만 이제 분말상에 좀 가까울 수 있죠. 그러한 유형의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에어로졸 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품 상태의 제품이 우리 헤어 스타일링 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눈 오듯이 이렇게 이제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 크림 형태? 이런 제품들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거의 안 열리지만은, 예, 이제 프로축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프리킥 같은 거 이제 차고 그럴 때 이제 심판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폼 형태, 그쵸? 거품 형태의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은 이제 주로 이제, 크림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림을 갖다 얹어서 먹고 그럴 때 요즘은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휘핑 크림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을 갖다가 거기다 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크림 제품이고,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도용 제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크림 형태의 제품들, 즉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에어로졸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에어로졸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크림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제 폼 형태, 거품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럴까? 요거는 바로 이제
그 용기 안쪽에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압력으로 밀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안쪽이. 그래서 고압의 밀폐 용기 내에서 분사시키는 이제 내용물을 갖다 이제 밀어내겠죠. 바로 이제 분사제를 통해서 이제 밀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분사제는 가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같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제는 보통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밀어내는, 주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가스로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요것들이 안에 담겨 있을 때는 이제 고압 상태의 액화되어 있는 가스 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분사제의 압력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균일하게 이제 분사가 되거나 또 혹은 토출이 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에어로졸들은.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높은 압력의 기체 상태의 물질이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태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반드시 어떤 기체 상태의 높은 압력의 기체 상태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분사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내용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해 상태의 원액에 액화가스를 갖다가 한 40에서 70% 정도 용해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밸브를 열어서, 그래서 안에 있는 이런 액화가스가 기체로 바뀌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액체를 갖다 같이 끌어서 뿜어져 나올 때는 보통 분무 형태의, 여기서 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안개잖아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스프레이 형태의 것이 이제 밖으로 토출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유화 상태의 원액에 이제 액화가스를 갖다가 한 5에서 15% 정도, 그런 정도 이제 혼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뿜어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기체의 압력도 비교적 낮고 또 그 속도도 늦기 때문에 거품 형태로 이렇게 부글부글 몽골 그런 상태로 이제 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폼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어떤 이제 크림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에어로졸 제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시키는 내용물, 즉 분사당하는 것이죠. 분사당하는 내용물인 원액. 이 원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액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분말 상태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액체나 분말 상태의 것이 이제 안에 담긴 그런 이제 원액. 물론 이제 분말이 그대로 고체 상태의 분말로만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같이 액체와 혼합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분사제예요. 밖으로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로서 여기에는 이제 액화가스가 쓰이고요. 또 이제 압축가스가 쓰이기도 합니다. 액화가스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그 액화 상태의 가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역시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 보면은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 액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온도를 갖다 좀 낮추면은 이렇게 금방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liquefied, 그래서 액화가스, liquefied gas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LP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liquefied petroleum gas예요.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LPG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성분들이 부탄이라든가 또는 이제 프로판이죠. 예전에는 프로판을 주로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프로판은 탄소가 3개짜리잖아요. 근데 탄소가 4개인 부탄을 쓰면 조금 더 그 화력이, 즉 연료량이 더 좋아서 이제 부탄가스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LNG도 있죠. 액화 천연가스.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바로 천연가스를 갖다 이제 액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liquefied natural gas. 그래서 L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거의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메탄. 그래서 탄소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판이라든가 부탄보다는 열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갖다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만큼 이거는 이제 자연계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서 도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판가스 혹은 LPG는 역시 프로판이라든가 부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사제로 쓰이는 것은 이러한 이제 액화가스가 이제 많이 쓰이고 주로 이제 LPG라든가 또는 LNG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압축가스 이건 이제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 액체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버스 보시면 요즘은 도시에 다니는 버스가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디젤류, 즉 중류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해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공해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천연가스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압력에 또 낮은 온도가 돼야지 액화가 돼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천연가스 버스는 굉장히 고압으로 압축된 상태의 그런 이제 연료를 갖다 쓰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CNG 이렇게 써 있어요. LNG가 아니라 CNG였었어요? 잘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 C는 compressed and natural gas, 즉 고압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천연가스 버스다. 그래서 CNG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분사 장치로는 밸브라든가 버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를 갖다가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내용물을 담는 내압 용기가 이제 있을 텐데요. 내압 용기는 주로 이제 금속, 또 유리, 혹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나오겠지만요, 알루미늄이라든가 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잘 안 쓰여요. 혹은 쓰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를 플라스틱으로 겉에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싸서, 그래서 깨지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속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용기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경우도 또 안에 있는 물질들하고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맞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에어로졸 기구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졸 기구들을 보면 저 버튼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제 밸브류를 갖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제 관이 들어가 있어서 저 안에 들어있는 원액인,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토출시켜서, 그래서 분사를 시켜서 이제 쓰고자 하는 액이죠. 그리고 이제 분사제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저게 액화가스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로 그런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밸브가 닫혀 있다가, 그쵸? 어디도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랬다 밸브를 누르게 되면 얘가 내려오면서 용수철을 밀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여기로 이렇게 안에 있던 고압 기체와 액체가 같이 빠져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누르니까 열려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림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 좀 이제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수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버튼을 갖다 이제 다시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밀어 올려서, 그래서 닫히고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로졸의 전체적인 이제 기구도, 그리고 밸브의 개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갖다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분사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분사제는 크게 바로 그 액화되어 있는 액화가스의 형태와
또 압축되어 있는 압축가스의 형태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먼저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를 하고 압력을 갖다 이제 가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즉 높은 압력으로 빠져나오면서 액체를 동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액체가 고루 어떤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분사가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기체로 존재하면서 가압 상태로 이제 밖으로 토출이 되면서 액화가스 상태의 물질이 이제 밀폐 용기 내에서 액체와 기체로 공존하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골고루 분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사제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액화가스예요. 그래서 저것은 고압에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액체화된 그런 형태인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액화석유가스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액화석유가스로 많이 쓰이는 부탄이라든가 프로판 이런 경우들이 마찬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저렇게 분사제로. 그래서 저급 탄화수소인 프로판이라든가 부탄, 펜탄 이런 것들이 배합 비율에 따라서 압력을 조절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가격도 싸고 냄새도 없습니다. 교수님 그 냄새 있던데요? 프로판 가스 뭐 이런 거. 그거는 냄새가 없으면 얘네들은 가연성, 폭발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출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감지하라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약간 좀 역한 냄새를 갖다 일부러 향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향료학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가격도 싸고 냄새도 적은 가연성 가스예요.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화성이 강해요. 그리고 원액 처방이나 밸브 종류를 갖다 잘 선정을 해서 분사 강도라든가 또는 이제 분사량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어떤 이제 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액화석유가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디메틸 에테르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스프레이 등에 이용되는 세팅제하고 또 잘 어울리는 상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에 LPG를 갖다가 이제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LPG를 이제 혼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는 굉장히 액체 상태이면서도 굉장히 고압 상태를 갖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프레온 가스가 사실 이제 또 쓰입니다, 널리. 프레온 가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안 쓰이죠. 프레온 가스는 그 안에 이제 분자가 염소, 불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저비점인 물질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안에는 이제 액화되어 있지만은 밸브를 누름과 동시에 밖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기체로 빨리 이제 바뀌면서 높은 압력으로 이제 뿜어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프레온 가스는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오존을 갖다가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출이 되면은 그 대기권을 갖다 벗어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갖다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의 그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이제 사용이 완전히 금지가 돼서 이제 대체 프레온 가스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안전성, 불활성, 그 다음에 안정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에어로졸 제품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용은 안 하고 있다. 예, 저런 것들도 과거에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압축 가스가 바로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안전성의 문제, 가연성의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제 압축 가스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프킬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질소 가스 또는 이제 이산화탄소인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보통 온도의 저압에서 액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으로 밀어넣은 상태로 용기에 이제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토출이 될 때, 밸브를 눌러서 토출이 될 때는 밖에 같이 그 안에 있는 원액하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가스인데요.
액화가스에 비해서는 상용성이라든가 반응성, 가연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편인데요. 그런데 비해서 용기 내 압력은 처음에는 고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빠져나오면서 점점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분명히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나와요. 안에 분명히 액체가 남아있는데 내용물이. 이거는 압축가스의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이제 밸브라든가 또 버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제품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걸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어로졸의 원액, 즉 분사돼서 나오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